안녕하세요. HLB 아필리아의 경쟁자 로슈가 임상 3상을 실패했습니다. 팁센트릭이랑 아바스틴 병용을 했는데요. 팁센트릭은 PD 에런을 막아주는 면역 이거고요.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2세대, 3세대 병용. 내려가서 보면은 PFS를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일 거예요. HLB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가 OS였고 그 다음이 PFS였죠. 그래서 이제 개발 흐름이 PARP 억제제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거랑 이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BRCA 유전자입니다. 요거에 변이가 생기면은 DNA 수선 일부 기전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장이 난 세포잖아요. 이것을 지금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PARP를 억제를 해가지고 DNA를 절단해서 이거를 사멸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PARP는 수선 기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좋은 거 아닌가? 리페어해주니까, 고장난 세포를 리페어해주니까 좋은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억제를 해야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게 매일 이게 5,000개씩은 일반인들도 다 생긴다고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하는 건데, 이제 PARP 단백질은 DNA 복제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에러, 이런 것들을 복구하기 위한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핵에서 손상된 DNA를 인지해서 활성화돼서 리페어를 하고요. PARP 억제제로 유명한 게 아스트라제네카의 림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용 이전을 정리하면은 BRCA도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상실되면은 유전체가 불안정하게 돼서 변화가 유발하게 되는데, 이래서 요거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NA 복구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못하면은 이제 이게 생기는데, 요거를 리페어 해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막아줍니다. 억제를 해서 이 성장을 효과적으로 막는 게 바로 여기 있는 PARP가 되겠습니다.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것을 막아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 추측인데, 이거는 이제 병용으로도 꽤 괜찮을 것 같은 게, 이걸 이제 투입을 하면 DNA 손상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회복시켜주는 PARP를 같이 억제를 해준다면은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약을 썼는데 갑자기 이거 회복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억제를 해주는. 그래서 보면은 요거 내에서 종종 PARP 활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얘네도 살려고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PARP 저해제는 지난 아스코에서, 이게 림파자가 아스코에서 3년 연속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림파자가 아스코에서 요거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최우수 연구 베스트 오브 아스코 중 하나로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신약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림파자는 최초로 개발된 PARP 억제제로 시장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19년 9월이니까 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PARP 저해제가 DNA 수리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 작용도 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르노 기간에 넘어오면은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잖아요. 에 의해서 100%의 열 효율을 가지는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르노 기간은 이론적으로 최대 열 효율을 가지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열 효율을 보면 1-T2, T1이죠. 이게 0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깝겠죠. 그래서 열기관이라는 것은 히트 엔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뜨거운 공간에서 찬 공간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키면서 작동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열기관은 열 에너지 일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열기관을 카르노 기관으로 만들어도 마찰 같은 저항 때문에 실제로 카르노 기관과 같은 효율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노 기관은 이론적으로 최대의 열 효율을 가지는 기관입니다. 카르노 순환은 이제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등온이라는 것은 순환하는 물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등온, 온도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4단계 중에 등온 팽창 과정을 보면은 이 A에서 B로 가는 건데요. 이게 온도죠. TH로 등온이니까 유지가 된 상태에서 열 에너지 QH를 받아서 부피가 이렇게 VA에서 VB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거겠죠? 이렇게 이거 V가 부피고요. 그리고 이제 단열 팽창 과정, 열이 요 QH로 유지된 상태에서 부피가 VB에서 VC로 이렇게, 이거 V가 부피니까 또 증가를 해요. 그래서 온도가 여기 TH에서 TL로 감소한다. 그 다음에 다시 등온 수축 과정입니다. 첫 번째 스텝이 등온이었고 같았죠. 그 다음에 등온 팽창이었다면은 3스텝에서는 수축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방향만 반대로 가죠. 등온이니까 온도가 TL로 유지된 상태에서 열 에너지 QL을 내보내서 여기서 이렇게 C에서 D로 부피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 증가 다시 감소.
그리고 마지막에 4스텝이 단열 수축 과정. 2스텝이 단열 똑같고 팽창 수축만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열이 QL로 유지된 상태로 부피가 여기에서 이렇게 VA로 감소를 하고 온도는 TL에서 TH로 증가를 해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카르노 기간 열 효율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1-T1 TH. 그래서 여기가 TH고 이게 TL이잖아요. TH가 분모로 가 있고 TL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카르노 기간 열 효율인데 이 TH가 밑에 있고 이게 무한대로 갈수록 0에 가깝죠. 그 다음에 TL이 0으로 갈수록 더 낮을수록 또 0에 가깝죠. 그래서 이게 값이 1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요게 높을수록 이 TL이 낮을수록 열 효율은 1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왜냐, 분모에 있는 게 무한대로 가면 0으로 되고 분자에 있는 거는 0으로 가면은 또 이렇게 0이 되고. 그래서 두 번의 등온 과정이랑 두 번의 단열 과정을 처리할 뿐인데 어떤 복잡한 기간보다 효율이 높은 기간이 바로 여기 있는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입니다. 만약에 열 효율을 계산했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카르노 기간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효율을 보여주는 게 카르노 기간이고요. 여기서는 이상 기체를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제 부정을 했을 때 이 P가 거짓이란 것, 이제 false라는 것이랑 이 P가 아니다, not P라는 것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명제의 부정은 집합으로 봤을 때는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P의 C 이렇게 돼서 요게 아닌 다른 옆에 것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P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집합을 이제 진리집합 P라고 하면은 이 not P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집합은 이 P를 거짓으로 만족시키는, 즉 P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명제 부정을 한번 예시를 보는데, 차가 수레센터에 있으면 나는 부산에 갈 수 없다, P면 Q이다, 이것에 not을 했을 때 동치는 P 그리고 not P다 이거든요. 바로 이제 조건명제 부정입니다. 조건명제가 동치인 것은 이건데 여기에 또 not을 붙여주면은 P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치인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진리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순서대로 가보면 P면 Q이다, not P 이렇게 5월 Q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랑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true면은 둘 다 true, false, true. 그래서 같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이제 한번 해보면 이거 not을 붙였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대로 이제 해보면 됩니다. 차가 수리센터에 있고 그리고 나는 부산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요 명제의 부정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도출된 것은 이거랑 이게 동치고 요게 이제 not을 붙여준다, 여기도 not을 붙여보면 이게 되죠.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PQ를 다 이제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ot P니까 이게 true면은 false고, true면 false고, false면 true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만 가지고서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not P니까 이거 5월로 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죠. 얘 true니까 true, 얘는 둘 다 false니까 false, 얘는 둘 다 true니까 true, 얘는 하나만 true니까 또 true.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여기 다시 true일 때 false도 true, 그 다음에 false, 잘못했죠. 이거는 요걸 봐야죠. 이상했습니다. true일 때는 당연히 true여야 되죠. true일 때 false일 때 그때 false가 되고요. 이 가정이 둘 다 false일 때는 true든 false든 둘 다 true가 나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둘이 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의 부정을 취하는 건 이거의 부정을 취하는 거랑 또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이거고, 문장으로 했을 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P면 Q이다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요거 P가 true인데 Q가 false가 나왔다. 그래서 조건명제에 P면 Q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P가 true인데 Q가 false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가 false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거랑 같이 보면은 P이면 Q였는데 P인데 not Q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false.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또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그 전에는 햇빛이 비쳤을 때 테니스를 치고 있다, 햇빛이 비쳤는데 테니스를 안 쳤을 때 false였잖아요. 또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피자 사준다. 점심에 학원에 오면은 피자 사줄게 라고 선생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학원에 오지 않았다면은 선생님은 왔을 때 내가 피자 사준다고 했지, 뭐 안 왔으면은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false일 때 다 true가 나오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왔는데 안 사주면 거짓말 친 거죠. 그래서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왔을 때 피자 사주면은 true가 되고 왔는데 안 사주면 그때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왔으면은 뭐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도 없고 안 사줄 수도 없고, 안 왔을 때는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은 어떻게 해도 거짓말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true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